可以吃饭吗？想去洗手间的话要。这里进不去是吧？有点热。这里面是园区吗？为什么这样的？里面园区服务的，那面也有衣服店是吧？这个店的是针对外面的人过来买，里面的不这里。里面的人不允许的吗？里面的我们商没事。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식료품과 모든 필요한 것들 뭐 다 공급했죠. 하나의 그냥 작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렇죠. 자, 저희 채널A 취재 기자가 직접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갔습니다. 거기서 대규모 범죄 단지, 그 단지를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취재해 봤더니 좀 특이한 구조의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가요,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중간에 쇠창살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외부인들이 전용으로 오는 공간이고 이 안쪽은 범죄단지에 사는 조직원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쇠창살로 나눠져 있고 두 공간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 쇠창살을 통해서 물건과 음식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자, 범죄 단지 안에 대부분의 상점들이 이렇게 외부인 장사와 내부인 장사로 구분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쇠창살 안에서 식당도 있고 음료수 가게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그런데 그 옷가게는 그 내부 사람만 가는 옷가게고 그 쇠창살 밖에는 외부 사람한테 파는 옷가게고,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필요한 모든 물건이 그 안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 이슈로 분위기가 아주 시끄럽죠. 이런 가운데 이와 달리 현지에서는요, 아주 풍족한 환경 속에서 범죄 단지들이 이른바 성업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취재 기자가 전해온 얘기에 따르면요, 범죄 단지가 이 퍼져나가는 양상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세포 분열. 뭐 어떻게 나가길래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범죄 단지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양상이 세포 분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그 이유가 본인이 범죄 단지에 속해서 일부 일을 배우고 좀 경험을 하게 되면 독립된 범죄 단지를 구성하기 위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분업을 합니까 이제 또?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사람을 모집하는 건 얼마든지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캄보디아 내부가 아니라 우리나라든 어떤 인접 국가든 다른 나라에서 구해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독립을 해서 새로운 범죄 단지를 꾸리고 모집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 일부를 또 본인이 속했던 이전의 범죄 단지에 상납을 하기도 하고요. 아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피라미드 구조처럼 세포 분열을 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범죄 피의자들이 송환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죄인이죠.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또는 로맨스 스캠,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요, 이 범죄자가 잡혀도 그냥 잡히는 걸로 끝이 나지 피해액을 돌려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은 무려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피해 구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고작 28%, 7,900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잘못이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사기범들이 범죄 수익을 다 써버리거나 어디로 빼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요, 이거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모조리 다 빼앗아 몰수해야 된다라는 독립몰수제, 이 독립몰수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도 범죄 수익이라면 모두 몰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만에 아주 듣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범죄 수익은
전부 다 몰수해갖고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였어요? 뭐 현실적으로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충돌하는 법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몰수제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은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그 판결을 기반해서 이 사람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독립몰수제를 추진하게 되면 설령 이 사람이 법원에서 유죄라는 판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라든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죄로 본다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조금 상충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또 비판이 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몰수제를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이런 악질적인 뭔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거의 개연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경우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네. 사실 과거에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자금 관련해서 독립몰수제 추진이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워낙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빨리 도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충돌하는 법안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입법 추진을 하면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고 네. 그렇다면 일부 법안을 권익을 침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